묘삼 공망. 진사신 유인묘미 해사해해 550. 을목이 해월에 태어나 천간 투출이 없으니 그대로 인수격이다. 신왕지명이라 토로 억제하거나 식상의 설기를 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지에는 조토가 없으니 일지사화의 뿌리를 둔 시간의 정화를 용하여 일간의 왕한 기운을 설하는 용신으로 삼게 된다. 일지사화는 강력한 삼해수의 충과 부딪히고 있다. 년주는 사회궁이며 조부의 궁으로 인해 이사나 직장의 변동이 많고 조상을 돌보지 않는 성향이 있다. 월지는 부모 형제궁이며 관계가 불미하고 역마충이므로 일찍 부모 곁을 떠나 객지 타향에서 전전하게 된다. 일시지에서 사해충이니 시지는 자식과 가정궁이니 가정을 돌보지 못하며 재혼하며 말년에 불운할 수 있는 암시를 하고 있다. 또한 사해충은 수화의 충으로 방광, 혈액, 순환, 소장, 기관지 등을 의미한다. 그러한 사해충이 년월과 시지에도 걸쳐 있으니 말년에 그에 대한 질병으로 고통받게 됨을 알 수 있다. 더욱이 을사목욕지에 있는 일지사화는 해수의 충을 3번 거듭 맞게 되니 부인이 흉사할 수도 있다. 24세 임신대운의 일지배우자궁에서 사신형이 일어나는데 대운 천간에 기신 임수가 임하므로 더욱 불길하며 천간에서는 정임합목으로 화하여 용신이 합거된다. 대운지 관성인 신금은 금생수로 왕한 일간을 억제하지 못하고 더욱 왕하게 만들어 불리한데 더욱이 사해충을 당하고 공망된 사화와 사신형을 이루니 매우 불길한 대운이다. 30세 임신운 무진년에는 전부 수레를 공망시키는 대세운이며 년운간에 재성인 무토가 나타났으며 신자진으로 허자인 자수를 불러오며 삼합을 하게 된다. 진토는 수를 임묘시키는 운이라 수가 많은 사주에서는 불측의 화를 당하니 재성인 무토가 물에 쓸려가는 형국이라 부인이 자공함으로 유명을 달리했다. 본인 역시 다음 해인 기사년에도 수레를 공망시키며 대운과 사신형하고 원국의 해수와 사해충하니 교통사고를 당해 대수술을 하여 간신히 목숨은 건졌으나 이미 원국에서 형충으로 흔들린 오행을 대운에서 다시 기신을 업고 형충을 하면 얼마나 극단적인 흉액을 당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만일 대운에서 길신을 업고 사명이나 충을 하면 본인에게는 길함이 나타나지만 가격을 당하는 해당 지지에 있는 육치는 대단히 불리하다. 5. 신임계 갑을병정 10유술의 자축인 묘. 편관, 정관, 상관, 기기의 무갑여 공망. 인묘술 해인묘 자축 미축 진진 210 술 관살타기. 계수가 진월에 태어나 진중 무토와 을목이 갑으로 토안이 정관격에 혼잡이며 상관견관하여 파격이다. 지지의 전부 토라 관살이 강하여 일간이 관살의 공격을 받으니 적천수의 논리에 의거하면 당연히 종관살격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지장간의 세력을 살피지 않고 본기의 기운만으로 종격을 삼게 되면 오류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명조는 지장간에 금수가 있으며 특히 월지 중기에 계수가 있으니 종을 하지 않는다. 만일 월지 중기에 비겁이 없고 지장간에도 인성과 비겁이 없다면 종격이 될 것이다. 따라서 신약 지명이고 관살의 공격을 받으니 우선 년간의 간목을 용하여 목극토로 제살하고 신약하니 금수 또한 취용할 수 있다.
그나마 대운이 길한 편이다. 그런데 년월일이 모두 백호살이나 월지가 봄의 진토라 추운 계절이 아니므로 흉백호가 되지 않는다. 만일 월일지가 바뀌었다면 겨울에 태어나 추우니 갑진과 무진과 개축은 모두 흉백호가 되어 대단히 불길한 명조가 된다. 이 명조도 흉백호는 아니지만 이처럼 많은 관살이 일간을 공격한다면 불길한 명조이다. 일간이 관살에 둘러싸여 있고 일시지 축 및 중으로 밑토는 계수와 식상 간목이 묘지로 들어고 축토는 기토가 묘지에 들어간다. 그러나 허자로 술토가 나타나 진술중미가 전보 있으며 일간의 영역에 신약한 일간을 돕는 습토가 있어 그나마 토가 안정되어 있다. 축 및 중을 부채질하는 것은 을축대운과 임술대운이다. 을축대운에는 축 및 중으로 밑토는 간목과 계수가 묘지에 들며 축토는 기토가 묘에 드는데 시지 자식궁을 충하니 자식 문제로 힘들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31세 되던 갑술년에 허자로 있던 술토가 나타나 축술미 삼형으로 이루어 토가 전부 충으로 움직이게 된다. 더구나 년월지 두 개의 진토를 충하게 되니 이른바 왕신을 경록해 한 것이다. 음력 9월 임술월의 교통사고로 비명횡사를 할 뻔했으나 대수술을 받고 간신히 목숨은 건지게 되었다. 기해년에 56세가 되어 60세인 임술대운은 아직 맞이하질 않았지만 임술대운에는 지지가 술토라 신약한 일간에게는 불길한 조토이다. 더구나 축술미 삼형이 이루어지니 토들이 전부 동하는 대운이다. 술토는 병화무토 을목이 묘지에 드는데 축술미가 동하면 천간이 모두 묘지에 들고 있다. 이것은 마치 일간인 왕과 신하가 전부 사라진 것과 같아 흉함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사주의 토가 두 개 이상이며 서로 형충을 하고 있다면 토대운을 만나게 되면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따라서 세운만을 보고 대운을 소홀히 하거나 대운만을 보면서 세운을 살피지 않으면 정확한 분석을 하지 못한다. 6. 경기무정병을갑 2. 신묘 사진묘인 정관 인수상관 신갑 개정여 공망 오민묘자축 수레 미인축 해 430자 인성탁기 간목이 축월에 태어나 관성과 인수가 투하니 관인 상생격이다. 그러나 일지 걸록에 인성이 강해 신왕하여 관성을 용하려 하나 축월은 추우나 인미가 있으니 크게 춥지는 않으므로 년간의 정화를 용해야 할지 애매한 상황이다. 만일 정화를 용한다면 년월은 춥고 일시는 춥지 않으며 대운도 목화를 달리니 길할 것이다. 그러나 관성인 신금을 용한다고 하면 대운의 행로가 목화로 어긋나고 있다. 그러나 천간은 얼굴과 같아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으니 만일 월간의 계수가 제거되면 상관견관이니 어쨌든 여명에게는 불미할 것이다. 대운 천간에 나타난 정화 무토 기토는 전부 계수를 극하고 합거하므로 부부궁에 문제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일간은 과연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남들도 전부 좋아하지는 않는 법이라 일간의 주위를 살피면 관인 상생으로 일간에게 들어온다. 즉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기운이 강하다. 또한 월간의 인수는 상관을 정계중하니 무력한 식상은 극을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식도 둘째 문제고
무엇보다 남편에 대한 갈구가 심하다. 그러면서도 일지는 비견으로 자존심을 깔고 있다. 자신은 까딱도 하지 않으면서 남편이 나를 공주 모시듯 섬기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월지축토는 금의 묘고로서 남편인 금을 가두려는 성질이 있으며 충mit중으로 동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이제 일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남편의 사랑을 원할 것이다. 만일 모든 것을 다 가진다 해도 남편의 사랑이 자신을 향하지 않으면 땅이 꺼지는 피해를 느끼게 된다. 그런데 대운이 화를 향하고 있다. 그것은 관살인 금기를 화급금한다. 남편을 쥐잡듯이 쥐고 흔들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22세 병진 대운의 병화는 신금을 병신합하고 진토는 신금을 묘지에 가두고 있다. 남편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대운이며 아마 본인에게는 최고의 대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정화대운부터 남편에게 이상이 생기기 시작한다. 식상으로 극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것은 남편이 고분고분 본인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의 반증이기도 하다. 남편인 신금으로서는 신미쇠지에 앉아 월지에서 충을 당해 흔들리고 월지축토에 임묘되었으며 갑인으로 버티고 있는 거목 같은 부인을 마치 작은 칼로 상대하는 것처럼 무력감이 들 수밖에 없다. 일시지가 인미 귀문관 살로 부인은 자신이 딴 짓을 하지 않는지 틈틈이 노려보고 있다. 신갑, 개정여 미인축해 신금이 살 곳은 일지나 일지에 들어가면 신인 태지가 되어 기운이 끊겨나가니 답답할 뿐이다. 그러다 살짝 앉은 자리 미중을목을 발견한다. 태산 같은 마누라보다는 다소 곧하니 정감을 느끼는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는 미중정화인 칠살이 노려보고 있다. 을목에게 성큼 다가가기에는 두려운 것이다. 더구나 화대운이 신금을 태워버리려 작정을 한 불덩이가 타오른다. 일간이 어째서 그렇게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는지 살피면 우선 계축월로 부모 형제궁의 백호살이다. 모친은 허자로 또 나타나니 탁기가 되어 따뜻한 정을 받지 못했다. 더구나 년월주는 초년 청년가라 가슴이 시린 초년과 청년기를 보냈다. 또한 월은 이를 공망시키고 일은 월을 공망시킨다. 부모 형제가 나를 돌아보지 않으니 나도 차라리 부모 형제를 돌아보지 않으리라 다짐하게 된다. 나는 내 스스로 독립을 해서 보란듯 행복하게 살 것이며 더 이상 소외당하기는 싫다는 절규가 일간이 걸록지를 깔고 앉아 이어진다. 그것은 자존심으로 이어지면서 남편과의 대화의 벽을 가로막게 된다. 남편 신금은 화대운에 조용히 부인 곁을 떠난다. 도저히 이 여자와는 살다가는 형체도 없이 녹아 없어질 것이 분명한 때문이다. 언제? 부인이 42세 무오대운을 맞을 때이다. 무토는 그나마 상관견관을 맡고 있던 기술을 무게합으로 합거시키고 지지, 오화는 인오화국으로 불길은 용암이 흘러내리듯 거세어지고 있다. 몇 년도에 신금이 월지축토인 묘지에 들도록 다구치는 드는 45세 무술년이다. 축술미 사명이 이루어지고 무토가 다시 계수를 합해 상관견관이 일어나며 인술은 오화를 불러오며 허작끼리 좌우충을 격하게 일으킨다. 잘 있으라, 내는 간다.